자, 지금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날이요. 또 하나의 충격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 누군가 이 해협을 통과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선박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중동을 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만 입구에요. 엄청나게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요, 겨우 5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와 비슷하지요. 이 좁은 바닷길이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세계로 내보내는 단 하나뿐인 바닷길입니다. 이 해협 없이는 중동의 석유가 세계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해협을 에너지의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구멍을 이란이 틀어막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이야기가 되느냐고요? 한국은 석유를 땅에서 캐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는 거의 전부 해외에서 사다 씁니다. 그 중에서요, 중동에서 사오는 원유가 전체의 70%, 7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거의 70% 가까이가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척의 유조선이 한국을 향해 출발한다면 7척이 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지금 해협 앞에 유조선 150척 이상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묶여 있습니다.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유조선 4척이 공격을 받았고 선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석유를 실어오는 혈관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가 특히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선박도 지금 그 해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인근 해역에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 선박에 타고 계신 선원분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 어딘가에서 전쟁이 났나 보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중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가 어떤 경로로 여러분의 지갑 안으로 들어오는지 3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유소입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6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쇄 소식이 터진 그날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13%나 뛰어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13%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JP모건은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추가로 70% 더 오를 수 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리터당 1,500원에서 1,600원 수준인 휘발유 값이 단순 계산으로 2,5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동차로 주유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 가득 채울 때마다 드는 비용이 지금보다 10,000원에서 20,000원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난방비와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은 온유뿐 아니라 가스도 중동에서 20%를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요, 가스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연료비도 오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을 때요, 한국 전기요금이 2회에 걸쳐 70%나 올랐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매일같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트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요, 트럭이 달리는 경유값이 오릅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 비용이 오릅니다. 항공무역협회에 따르면요,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 라면 한 봉지, 고춧가루 한 봉지까지 마트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 값에 그 비용이 얹힙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과 밥상을 직접 겨누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 음식 값입니다. 배달 기사분들의 오토바이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료가 오릅니다. 세탁소 요금도 오릅니다. 세탁물을 가지러 오고 가는 차량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외식비도 오릅니다. 음식 재료를 실어 나르는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이처럼 에너지 위기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도 지출을 늘립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를 잠깐 함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1973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한번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해에 중동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에게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단 석 달 만에 4배나 뛰어올랐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배럴당 3달러이던 유가가 12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국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가 긴급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네온사인을 모두 끄도록 했습니다. 승용차 운행을 홀짝제로 제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점과 술집 문을 닫게 했고 도심 가로등도 절반만 켰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건물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그 시절에 어른으로 살아계셨던 분들은요, 그 어둑어둑하고 추웠던 겨울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계실 겁니다. 197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이란을 다스리던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석유 공급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오일 쇼크입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이었던 이란의 유전이 멈추자 또다시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전 세계 경기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한국도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의 오일 쇼크 때 자산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미리 준비했습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필품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둘째, 공포에 팔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남들이 패닉에 빠져 급하게 팔아치울 때 묵묵히 버텼습니다. 셋째, 위기가 만든 기회를 눈여겨봤습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 때 조용히 저평가된 자산을 조금씩 담아뒀습니다. 그 결과요, 위기가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 남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2026년의 상황은요, 1973년과 구조가 정확히 같습니다. 중동 갈등, 유가 충격, 공급망 통계,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런 정보를 미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위기가 지나고 나서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계기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내놓은 숫자를 함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세 소식이 터지자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은 208일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8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6달도 넘게 버틸 수 있으니 여유 있어 보이죠? 마음이 조금 놓이시죠? 그런데요, 이 숫자 안에 중요한 함정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208일치 비축유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2가지를 합친 숫자입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비축유가 7,640만 배럴이고요. 나머지는 석유회사나 정유회사 같은 민간 기업들이 각자 갖고 있는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입니다. 합치면 208일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민간 비축유는 기업이 자기 사업을 위해 쌓아둔 재고입니다. 정부가 이걸 당장 국민에게 풀어라 하고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사정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협상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즉시 쓸 수 있는 비축유의 양은 발표된 208일치보다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비축유를 푼다고 해서 유가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2022년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 회원국들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동시에 방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유가는 잠깐 내려갔다가 금세 다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축유 방출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208일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봉쇄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비축유도 결국 바닥이 납니다. 게다가요, 카타르는 우리나라가 액화 천연가스, 즉 가스를 많이 사오는 중요한 나라인데요. 그 카타르가 이번 사태 여파로 가스 생산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안심 발표와 실제 우리 국민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습관이 진짜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비축유 외에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해서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동 이외의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원유를 대체 수입하는 방안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응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시니어 세대에게는요, 이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에 나가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분들은요, 물가가 올라도 시간이 지나면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미 은퇴하셔서 국민연금과 모아두신 자산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고정돼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달 평균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월 60만 원에서 많아야 8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평균이 그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난방비가 2, 3만 원 더 오르고 마트 장보기 비용이 올라가고 주유비가 올라가면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옵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시니어 세대에게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요, 30대, 40대 자녀 세대는 또 다른 위협을 받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불안해집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집을 팔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대마다 위기가 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어렵다는 말을 혼자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 상황을 자녀가 알아야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는요, 오일 쇼크와 IMF를 직접 몸으로 버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재테크 체계도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위기에 맞설 때 그 위기는 반드시 작아집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사실 이 세대 간 차이는 위기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요, 위기 때 어떻게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다. 자녀 세대는요, 정보를 빨리 찾고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세대가 서로의 강점을 나눌 때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 식탁에 배춧값까지 올리는지 그 경로를 천천히 아주 쉽게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제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일상의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원유가 세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공급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오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유가 귀해지니 원유 가격, 즉 국제유가가 오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원유를 공장에서 처리하면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트럭에 넣는 경유, 난방에 쓰는 등유, 플라스틱 원료, 합성 섬유 원료 등입니다. 원료값이 오르니
이 모든 제품의 가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경유는 화물 트럭이 달리는 연료입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택배 차량도, 냉장 배송 트럭도, 대형 화물차도 전부 연료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건을 운반하는 비용, 즉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배추, 무, 고추, 우유, 두부, 달걀, 고기, 생선, 라면, 과자, 세제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오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원재료 값과 물류비가 동시에 올라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 이익이 줄고 투자를 줄이고 결국 사람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도 흔들립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는 것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우리 밥상과 월급과 노후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이 온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로를 이해하신 분은요, 지금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비 효과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요, 원인이 사라지더라도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한 번 오른 라면 값은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도 쉽게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간 물가는 천천히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는 봉쇄가 끝나도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공포와 탐욕입니다. 오일 쇼크든 금융위기든 부동산 폭락이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공포의 팔기입니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겁이 나서 급하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간 바닥 근처에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어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아깝다는 생각에 더 비싸게 다시 삽니다. 결과적으로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가장 나쁜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제1차 오일 쇼크 때도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이 패턴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탐욕의 뒤늦게 뛰어들기입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이 더 오르겠다 싶어서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버스가 이미 한참 달리고 있는데 뒤늦게 올라타려고 뛰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꼭지에서 샀다가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였는데 뒤늦게 본 기회는 더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투자에 몰리기입니다. 위기 때마다요, 금이다, 달러다, 비트코인이다, 원자재다, 뭔가 새로운 것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이번 위기에는 이게 답이다라는 말이 인터넷에 가득 올라옵니다. 그 열기에 휩쓸려서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넣었다가 더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킨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패턴과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공포에 팔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자산을 묵묵히 지키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두셨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위기를 잘 넘기는 방법은 아주 영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뭔가 급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요. 잠깐 멈추고 그 느낌이 공포에서 오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때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위기 때 손해를 덜 보는 사람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매년 15% 수익을 내다가 위기 때 50%를 잃는 것보다 매년 8%씩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키는 투자, 버티는 투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계획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정말 자주 들으십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은퇴하시면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70이신 분들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계획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요. 오늘과 같은 에너지 위기가 또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계기로 노후 재무 설계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요. 매달 나가는 에너지 관련 고정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주유비, 영수증을 꺼내 보십시오. 한 달에 이 세 가지만 합쳐서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보다 70%더 오른다면 내 에너지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미리 가늠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겨울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씨만 낮춰도 가스비가 5%에서 7%가 줄어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틈에 문풍지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면 전기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한 달 에너지 비용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현금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신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돈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기간이 묶여 있는 돈이 아니라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 현금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은 별도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유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관련 자산, 달러로 된 자산, 금 같은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에 민감한 업종의 주식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자산 구성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금융 전문가나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00세 시대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을 일부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1,000원이던 것이 지금 2,000원이 된 것처럼 현금만 갖고 계시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중 일부는요, 물가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배당주, 부동산, 금 같은 것들로 구성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요즘 정말 많이 들으십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자녀들도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AI 얘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같은 노인이 AI를 어떻게 알아?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이미 뒤처진 것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시대일수록 시니어 세대의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의 가치입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글과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책에 있는 지식, 통계 수치, 이론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직접 몸으로 겪고 살아낸 경험입니다. 여러분은요,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충격을 전부 살아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어떤 지출은 줄이고 어떤 것은 지켜야 하는지, 언제 버티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몸으로 익히셨습니다. 그 경험이 AI가 가르쳐줄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AI 도구를 활용하면 새로운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요, 유튜브 채널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하면요, 영상 주제 아이디어 정리, 스크립트 작성, 썸네일 이미지 만들기 같은 것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AI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는요,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기름값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요, 지역사회에서 시니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에너지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힘이 커집니다. 공동구매, 에너지 절약 팁 공유, 서로 돌봐주기. 이런 공동체 활동을 가장 잘 조직하고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입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 유튜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대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구독자가 수만 명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요리 비법, 텃밭 가꾸기, 건강관리, 삶의 지혜. 이런 콘텐츠들이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습니다. AI 도구를 조금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로요, 지금 당장 한 달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가계부나 통장 내역을 꺼내서 지난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주유비를 더해 보십시오. 이걸 알아야요, 유가가 더 오를 때 내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요,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수시 입출금 통장, 집에 두신 현금,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단기 예금을 다 합쳐서 생활비 석 달치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석 달치가 안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비상자금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떼어두는 것이 위기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로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를 해보십시오. 허르무즈예요. 뉴스 들었니?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가볍게 먼저 말을 꺼내보십시오. 가족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함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넷째로요, 집안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보일러 온도를 1도씨만 낮춰도 가스비가 5%에서 7% 줄어듭니다. 문틈에 문풍지를 붙이고 창문 커튼을 두껍게 치면 외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섯째로요,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파킹 통장이나 단기 예금으로 옮겨두십시오. 파킹 통장은요, 돈을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돈이 묶이지 않게 하면서도 작은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요,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유가가 오를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항공주, 대형 제조업주, 물류 관련 주식의 비중이 크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 한 달 안에 해야 할 일 2가지입니다. 일곱째로요, 에너지 절약 용품을 하나씩 준비해 보십시오. 창문 단열 필름, 문풍지, 두꺼운 커튼, 전기 온열 패드,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들지만 겨울 한철 난방비 절약 효과가 투자 비용을 훨씬 넘습니다. 여덟째로요, 새로운 수입 가능성을 딱 한 가지만 알아보십시오. 유튜브 채널이든 블로그든 동네 공방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천천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씨앗을 심으시면 위기가 지나간 뒤에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이 8가지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요, 폭풍이 끝날 때 분명히 더 좋은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이나 집이나 땅만은 아닙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지혜가요, 어떤 재산보다 오래가고 더 값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요, 지금 30대, 40대 자녀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요, 촛불 하나로 저녁을 보내고 전기가 나가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온 가족이 모여 지냈던 기억.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던 기억. 이웃과 연탄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던 기업.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요.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식구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업. 금반지를 나라에 내놓으며 서로를 격려했던 기업. 그 어려움을 함께 버텨냈던 기업. 이 경험들이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학교 교육보다 값진 교과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른다. 우리 때는 훨씬 더 힘들었다. 는 방식으로 전달하면요. 자녀들이 부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요. 그때 이렇게 준비해뒀더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험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행동이 되는 방식으로 이어주십시오. 그리고요. 가능하시다면 가족이 모여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각자의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비상시에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 대화 자체가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위기를 함께 이겨낸 가족의 결속력과 삶 속에서 직접 얻은 지혜는 몇 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유산 전달 방법입니다. 이 영상 한번 봐봐라는 말 한마디가요. 자녀에게 에너지 위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보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자녀와 함께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제 위기는 이랬다. 그때 이렇게 해서 버텼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지금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대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진짜 유산의 시작이 됩니다. 말로 전해지는 유산이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자녀를 또 손자, 손녀를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벌어졌는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12가지 챕터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듣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기 앞에서 긴장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결국 이겨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겨냈습니다. 네온사인을 끄고 가로등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겨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겨냈습니다.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뭉쳐서 세계가 놀란 속도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겨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충격 이겨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지키면서도 경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모든 위기를 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폭풍이 영원히 계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지만 이 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성장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다음 기회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요, 앞으로 에너지 위기 속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달러 자산 활용법, 시니어를 위한 실전 절세 방법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 가족, 친구, 이웃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위기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 자체가 주변 분들에게 드리는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